비가 쏟아지던 그날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민준아, 소리쳤을 때 이미 늦었다. 그의 몸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기대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이 세상이 날 용납하지 않아요. 민준의 글씨는 떨림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28살의 내 아들, 깨인 그 아이가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한국 사회의 그늘진 면, 동성애를 병으로 여기고 가족의 수치로 낙인 찍는 그 문화가 내 아이를 죽였다. 그 후로 나는 살지 않았다. 숨쉬기만 했다. 남편은 민준이가 이상한 애였어. 내 탓이야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다. 가족들은 이제 그만 잊어라. 새 남편을 찾아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다. 민준의 미소, 그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냄새, 그리고 그 아이가 꿈꾸던 자유로운 사랑.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민준을 기리기 위해 레스토랑을 열겠다고. 그의 이름으로, 그의 취향으로, 그리고 그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서울의 이태원 골목, 외국인과 젊은이들이 섞여 드문드문 LGBT 커뮤니티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곳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 민준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다. 메뉴는 민준이 사랑하던 한식 위주로 뜨끈한 김치찌개, 부드러운 비빔밥, 그리고 그의 특별한 레시피인 민준의 라면 매콤한 국물에 야채와 계란을 듬뿍 넣은 그 맛. 개업 첫날, 비가 그치지 않았다. 손님은 없었다. 나는 홀로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준아, 엄마가 내 꿈을 대신 살아볼게. 그날 저녁,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났다. 종소리가 울리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들어온 이는 젊은 여자였다. 20대 후반쯤, 검은 코트에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울고 온 듯했다. 어서 오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 민준의 눈빛이 스쳤다.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숨기려 애쓰는 따뜻함. 김치찌개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불을 피우고 김치를 볶으며 국물을 끓였다. 민준이 좋아하던 대로 마늘을 조금 더 넣고 고춧가루를 듬뿍. 그 향기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접시를 들고 나오니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요. 나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놓았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사장님.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먹는 동안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녀가 포크를 내려놓을 때 갑자기 물었다. 이 가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메뉴 이름이 민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민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처음이었다. 네, 제 아들이요. 이 가게는 그 아이를 기리기 위해 열었어요. 수연의 눈이 커졌다. 아들이요? 그럼. 왜? 나는 망설이다가 편지의 일부를 이야기했다. 깨인 아들이 세상의 편견에 시달려 자살한 이야기.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제가 비슷한 아픔을 알아서요. 그날 밤, 수연은 늦게까지 머물렀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이태원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저도 여자랑 사랑한 적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알면 끝장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 압박. 우리는 공통의 상처를 공유했다. 수연이 가게를 나설 때 비는 그쳤고 달이 떴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민준아, 엄마한테 누군가 왔어. 내가 보낸 사람인가? 다음 날,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다. 하지만 수연이 다시 왔다.
이번엔 친구를 데리고. 언니, 여기 맛있대. 그녀의 친구는 밝은 미소를 지은 트랜스젠더 청년이었다. 그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 꿈꾸던 공간이 실현되고 있었다. 수연은 카운터에서 도왔다. 사장님, 제가 도울게요. 디자인이 좀 오구려요. 그녀는 메뉴판을 새로 그려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다. 시간이 흘렀다. 수연은 매일 왔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스케치하고 저녁에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삶은 나처럼 상처투성이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엄마가 정상적으로 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민준이도 그랬어. 그 손길이 내 가슴에 불꽃을 피웠다. 50대 중반의 나, 홀로 사는 여인. 수연은 20대 후반, 생기 넘치는 젊은이. 하지만 그 순간 나이 차이는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 수연이 말했다. 사장님, 같이 산책할까요? 한강으로.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이끌려 따라 나섰다. 한강변의 바람이 차가웠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민준 씨 이야기 더 해주세요. 수연이 속삭였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준의 어린 시절, 그가 처음 커밍아웃 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 아이의 마지막 편지. 수연은 울었다. 저도 비슷해요. 제 여자친구가 자살했어요. 가족 때문에 그 고백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수연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안음이 로맨스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한강의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전화. 그 가게, 닫아. 민준 때문에 이미 수치스러워. 그리고 수연의 어머니. 너, 그 여자랑 뭐야? 당장 끊어. 충돌이 시작되었다. 충돌은 점점 커졌다. 가게가 조금씩 손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태원의 LGBT 커뮤니티가 소문을 듣고 왔다. 무지개 깃발을 단 커플들, 트랜스젠더 청년들, 그리고 그냥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 민준의 집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쉼터가 되었다. 수연은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했다. 민준의 사진을 넣고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구를 적었다. 손님들은 그걸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고마워요. 이런 곳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차가웠다. 이웃 가게 주인들은 저런 게이 가게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돼라고 소곤거렸다. 언론에 기사가 실렸다. 자살한 게이 아들끼리는 레스토랑, 논란 속 기업 댓글은 악의적이었다. 엄마도 비정상인가? 한국 문화 망치는 짓. 나는 밤마다 울었다. 수연이 안아주었다. 지은 언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민준 씨의 유산이에요. 우리 관계는 깊어졌다. 수연은 가게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새벽에 함께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고 저녁에 문을 닫은 후 키스를 나누었다. 그녀의 입술은 달콤했고 손길은 따뜻했다. 50대와 20대의 사랑.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나이 차이와 여성 간 사랑.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언니, 당신이 내 엄마이자 연인이야. 수연이 속삭일 때 나는 행복했다. 그러나 반역이 왔다. 남편, 민호가 돌아왔다. 지은아, 그 가게 닫고 나랑 다시 살아. 수연이란 애. 당장 쫓아내. 그는 가게에 쳐들어와 소리쳤다.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쳤다. 수연은 떨면서 서 있었다. 삼촌, 제발.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민호는 웃었다. 사랑. 이건 병이야.
민준처럼 되기 싫으면 끊어. 그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수연이 막아섰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민호는 가족 문제라고 빠져나갔다. 수연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가게로 왔다. 전통 한복 차림의 60대 여성, 눈에 불꽃을 튀기며. 수연아, 이 미친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집으로 와. 수연은 울며 말했다. 엄마, 저 이 사람 사랑해요.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사랑은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손을 들어 때렸다. 한국 여자가 여자랑. 수치야, 나는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발. 수연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연을 끌고 나갔다. 가게는 다시 정막에 잠겼다. 수연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얼굴에 멍이 들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언니, 엄마가 결혼 강요해요. 남자랑 이나는 그녀를 안았다. 도망쳐. 같이 도망치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가게를 팔고 제주도로 가자고. 하지만 그 전에 민준의 기일을 치렀다. 한강변에서 꽃을 피우고 편지를 읽었다. 민준아, 엄마 이제 사랑을 다시 배워. 내 덕분에.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가게의 작은 방에서 촛불 아래서. 수연의 몸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신음은 내 영혼을 흔들었다. 언니, 영원히 함께. 하지만 아침에 배신이 드러났다. 가게 문에 폐업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민호가 몰래 대출을 끊어 가게를 압류한 것이다. 이게 내 벌이야. 그의 메시지였다. 우리는 무너졌다. 수연은 언니 탓이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나는 자책했다. 민준의 꿈을 지키지 못한 엄마, 이제 수연까지 잃을까 두려웠다. 압류 소송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변호사는 가족 내 분쟁이라 어렵다고 했다. 한국의 법은 가족을 우선시했다. 우리는 이태원의 작은 쉼터에서 지냈다. LGBT 커뮤니티가 도왔다. 지은 누나, 여기서 파티 열어요. 자금 모으자. 그들은 모금을 시작했다. 수연은 디자인으로 포스터를 만들었고 나는 요리를 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고 K-팝이 울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수연과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우리는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언니, 제주도 가면 작은 카페 열어요. 민준 씨 이름으로. 그녀의 꿈이 내 꿈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수연아, 내 동생이 자살하려 해요. 내 탓이야. 집으로 와. 수연은 무너졌다. 언니, 제가 가봐야 해요. 나는 이해했다. 가족의 족쇄는 강했다. 수연이 떠난 후 나는 홀로 싸웠다. 가게를 되찾기 위해 시위를 했다. LGBT 권리. 사랑의 자유. 이태원 거리에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이 다시 왔다. 이번엔 긍정적 기사. 어머니의 용기.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어머니와 연합했다. 둘 다 미쳤어. 강제 입원시켜야 해. 그들의 음모가 드러났다. 수연이 돌아왔다. 동생을 구한 후 가족과 결별했다. 언니, 이제 자유예요. 우리는 다시 안겼다. 하지만 고조는 다가왔다. 민호가 가게에 불을 질렀다. 새벽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나는 달려가 불을 껐다. 연기 속에서 민준의 사진을 구했다. 경찰이 민호를 잡았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아팠어. 그의 고백. 민준 때문에. 나도 게이였어. 숨겼어. 그 충격적인 진실. 남편도 동성애자였다. 그는 민준을 미워한 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한 탓이었다. 재판에서 그는 울었다. 용서해줘. 나는 용서했다. 민호야, 우리 모두 아팠어. 이제 풀자. 가게는 복구되었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더 아름답게.
수연과 나는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그녀가 말했다. 언니, 사랑해. 키스가 공기를 채웠다. 제주도의 바람은 달랐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그리고 오름의 녹음. 우리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민준의 바다라는 카페를 열었다. 메뉴는 한식 퓨전, 김치 피자, 비빔밥 타코. 손님들은 관광객과 현지인들. 수연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사랑 이야기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삶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함께 요가하고, 오후에 카페 일하고, 밤에 사랑을 나누었다. 수연의 몸은 제주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언니, 아이 가질까? 그녀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입양하자. 민준처럼 사랑하게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수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연아, 용서해. 나도 배웠어. 그녀는 책을 가져왔다. LGBT 인권 서적. TV에서 내 이야기 봤어. 미안해. 화해의 순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울었다. 한국이 변하고 있어? 젊은이들 덕분에 민호도 편지를 보냈다. 새 삶을 살아. 축하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자 둘이. 아이들 교육에 안좋아 시위가 일어났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다양성 주제로. 제주도의 무지개 페스티벌이 열렸다. 수연의 디자인, 내 요리. 성공이었다. 우리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해변에서 프로포즈. 수연아, 영원히 그 반지가 빛났다. 페스티벌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제주도의 작은 교회, 무지개 꽃으로 장식. 친구들, 커뮤니티가 왔다. 축하해, 지은 언니. 수연의 드레스는 하얀 한복 스타일. 키스할 때 박수가 터졌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법이 동성 결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극이 스쳤다. 수연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다. 언니, 민준 씨처럼. 무서워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 치료와 상담, 제주의 자연. 우리는 극복했다. 카페는 유명해졌다. 책으로 출간 제의. 죽은 아들을 기리며 찾은 사랑 나는 썼다. 감정 가득한 이야기.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10살 소년, LGBT 가정 출신. 엄마들, 사랑해. 이 그의 미소가 민준을 닮았다. 결말은 따뜻했다. 서울로 돌아가 민준의 집을 재개. 전국 체인으로. 수연과 나는 손잡고 걸었다. 언니, 고마워. 내가 내 기적이야. 한국의 하늘 아래 사랑은 피어났다. 민준아, 엄마 행복해. 내 덕분에.